네, 그럼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 역시 뉴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보도가 많았고요. 또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주 여성 뉴스도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먼저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 뉴스를 특별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 뉴스를 가장 관심 있게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뉴스로는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된 반도체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반도체 보복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뉴스를 좀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성폭력을 포함해서요. 네. 그거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기타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좀 유심 있게 봤습니다. 네, 역시 정치, 사회, 국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면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걸 꼽으셨어요? 네, 사실 이번 주에는 YTN의 뉴스 중에서 제가 잘한 뉴스로 본 것들이 좀 다른 때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먼저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7월 5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요금 수납원들 도로 기습 점거한 이유는 이 보도와 그리고 연속해서 보도했던 도로공사 대화로 설득할 것, 그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특별히 이 뉴스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공공노조 파업을 비롯하여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는 재계와 그리고 노동계와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의 이런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해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주장의 한쪽의 말만 듣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듣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논리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편향되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당 뉴스는 양쪽의 입장을 거의 유사한 시간을 투여해서 균형 있게 보도하였기 때문에 시청자가 전체 맥락 내에서 사건을 둘러싼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 사실상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서 네. 이러한 보도 방식은 YTN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또 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보도를 한 네. 것이 상당히 좋게 봤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이 밖에 또 한 가지 더 YTN의 좋은 뉴스를 골라주신 게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자체도 그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난주 고양이 잔혹 살해범 잡아 관련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왜냐하면 뉴스 보도가 조금 자세하게 상세하게 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물이 학대되는 상황과 피해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도되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이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반려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보도를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동물 학대의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요. 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와 우리 한국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법에서 동물 학대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피해 고양이는 이제 그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었는데요. 그 재물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고양이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짚어줘서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동물 학대
확대의 그런 문제를 짚어주고 그리고 법 개정의 문제 그리고 한국 법 규정의 한계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짚어준 뉴스여서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면 관련된 제도들이 미비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번 이 보도가 사실 이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였는데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지난 5월부터 그 동물 학대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동물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제보가 있었던 예. 거고요. 그 제보 들어온 영상을 보니까 뭐 끔찍했고 그리고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뭐 경찰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뭐 부랴부랴 뭐 수사를 나섰고 또 취재 바로 다음 날 뭐 검찰에 기소 성취하는 그런 수사를 했는데요. 네네. 뭐 저희 취재가 뭐 경찰의 어떤 수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보도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영향력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경 차장님이 뽑으신 좋은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지난 4일에 보도된 팩트와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코너죠. 네. 이 코너에서 집배원 증언 딜레마 예산으로 해결될까라는 보도를 뽑았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공공부문 그 노사 문제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체국 집배원들의 파업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리포트였거든요. 팩트를 기반으로 그 구조적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잘 정리한 제가 보기에는 팩트체크 보도 중에 최근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예.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칠 줄 알았는데 네. 이 팩트아이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집배원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보도들이 이제 또 뭐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네네. 이 보도에서 우체원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집배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뭐 물류 대란이 예고된다. 이런 식의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요. 네. 구체적으로 증언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신설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네. 정말로 집배원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었거든요. 저는 그냥 예산이 들어가면 바로 그게 될 줄 예.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집배원을 증언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현실의 한계점을 짚어줬습니다. 네네. 2019년에 정부 예산안 안에 집배원 증언 예산이 없었다는 점을 앞에서 제시한 다음에 그렇다면 예산이 증언된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라고 물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소방관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네. 집배원은 우편 업무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임금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과 비교해서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팩트 체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팩트 Y인 만큼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다뤘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군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이 팩트 Y라는 이름도 참 잘 지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름에 걸맞게 팀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는 그 집배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뭐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왜 파업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근본 이유는 뭔지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집배원들은 여기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예외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짚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그 예산안을 보면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예산만 있지 충원하는 그런 예산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뭐 노사 합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안 자체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좋은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분 좋게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영희 평가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사실 일기예보가 관련된 것인데요. 네. 좀 평가원으로서 뉴스를 굉장히 유심히 봤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기예보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2일 날 보도된 뉴스 일기예보 전달에서의 아쉬움인데요.
그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리포터의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흔들리는 장면이 계속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아침 시간에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청자의 그런 주목도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솔 의원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허리에 차는 그 마이크가 좀 이제 제대로 고정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렇죠. 뭐 해당 부서에서도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실수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즘에 저희가 이제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된 대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7월 6일 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YTN은 지난 4월에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할 때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와 더불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얘기는 인사청문회가 너무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진짜 그분이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그 정책 비전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이나 역량이 있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거의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해서 망신을 주고 그래서 다음에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 그런 인사청문회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YTN에서도 했어요. 분명히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7월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이런 것이 예상된다, 이런 것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거의 신상털기에 가까운 질문을 미리 이제 이런 대담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7월 6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김민정 경희대 교수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앵커들의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대답 그것보다도 대답은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앵커들의 질문 자체가 지나치게 어떤 신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장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죠? 라고 또 묻는다거나 그 장모 관련된 사연은 어떤 사안이죠? 라고 묻거나 이런 질문 자체가 출연자들이 결국은 대답을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에게 좀 더 능력 검증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그런 보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도 진행자입니다만은 이런 진행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강 의원님 어떠세요? 예, 그 뭐 본질이 아닌 그런 격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유도 질문을 했다. 뭐 그 부분은 뭐 저희 바른 지적이시고요. 다만 이제 그 신상 털기를 하려고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뭐 사안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자는 차원이었다. 뭐 해당 앵커의 저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캐자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사안인지 알아보자는 뭐 그런 취지였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이런 논란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